사업장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직격탄을 맞은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112에 신고했지만 묵살한 데다 2차 신고에서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경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지방의원들의 새누리당 탈당이 가속화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나오는 등 지방의회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말 경남에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되면서 따뜻한 날씨에 울상이던 겨울 축제 현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공식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은 체불임금 증가 추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공작기계 부품 생산 공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45살 김모 씨. 김 씨를 포함해 모두 50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입니다. 회사 측이 투자 실패와 일감 부족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월급 일부만 지급한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우리 회사에서 해변 나는 사람이다. 때로는 제2금융권 사채까지 쓰는 사람.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체불 근로자는 모두 32만 명. 액수로는 1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조선업 직격탄을 맞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2년 전보다 2.6배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을 바꿔드는 처음입니다. 제가 한 14년 단속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일을 해요. 한 사건이 들어오면 다도 많게는 100명 이런 사건이 이제 들어오니까 일이 많죠. 원청이 하청업체의 비용 절감 책임을 떠넘기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건비부터 줄이려는 그릇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주고 추후에라도 노동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고 얼마든지 버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서 주기만 하면 이 때문에 미국처럼 임금 체불 사업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도 하지 않고 묵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도 한 달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PC방에서 한 초등학생의 의자를 또래가 야구방망이로 툭 치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 또래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간의 시비는 결국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이 112로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 부모님한테 연락해요. 네? 엄마한테 신고하세요. 엄마한테. 황당한 건 112 신고 대응뿐만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다시 신고해 정상 접수됐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지구대로 올 것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사건 한 달이 넘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이 지령실의 접수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서 인사조치를 포함해서 징계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사와 함께 폭행 사건 수사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경남에서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의 탈당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회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여소야대 체제가 됐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해시 의원 3명이 탈당하고 바른정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당이 또 나아가야 될 그런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이로써 김해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새누리당은 6명으로 줄면서 경남 첫 지방의회 여소야대 체제가 됐습니다. 전체 도의원 53명 가운데 47명이 새누리당이던 경남도의회도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16명이 바른정당 입당을 결의하면서 새누리당은 32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바른정당의 견제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 16일이나 17일 날 탈당이 결정이 되면 바른정당의 단체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당 의원이 3명에 불과했던 경남도 의회에 강력한 야권 세력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 기구도 좀 강화하고 또 견제할 부분 견제하고 또 대안 제시도 하고 그런 면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오는 18일 바른정당 경남도당이 창당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이어져온 경남지방의회 일당 독주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올겨울 들어 최고의 한파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운 날씨가 반가운 곳들이 있습니다. 눈과 얼음을 활용한 겨울 축제장인데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눈썰매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질주합니다. 눈밭을 내려오자마자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짜릿한 속도감에 추위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내려갈 때 갑자기 좀 무섭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이 눈썰매장은 애초 지난달 24일 개장 예정이었지만 9일이나 늦은 이달 2일에야 개장했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탓입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경남 서부 지역 평균 기온은 3.2도, 평년보다 1.8도가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동장군이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영하권에 들으니까로 눈이 많이 쌓여져가지고 오시는 썰매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환영받는 그런. 해발 600m 산자락에 자리 잡은 얼음 축제장. 꽁꽁한 빙판 위를 신나게 내달립니다. 흩날리는 눈발과 각양각색 얼음 조각들이 겨울의 운치를 더합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 탓에 나흘이나 개장이 늦어졌던 이 축제장 역시 강추위 속 모처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눈도 보게 되고 더 겨울인 것 같고 겨울을 즐길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겨울 축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주식회사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이 1,0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카본 전극개발팀이 160만 원, 상남 5일장 상호회 이병수 회장과 회원이 103만 2천 원, 오거리 통농닭에서 100만 원, 진해구 최봉재 해군대령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원 대동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50만 원,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30만 원, 성산구 PK밸브 주식회사 기장동지회에서 41만 원, 노블파크 아파트 강연성님이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성재경로당 회원, 인평경로당 회원, 남하면 주민자치위원, 거창읍 김천리 제1경로당 이승영 회장과 회원분들이 각각 2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액을 각각 60억 달러로 세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드릴십 인도가 지연됐던 앙골라 국영석유사와의 협의가 진전이 있었다며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이미 수주 예정된 물량이 있어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경남과 경북 자치단체, 정치권, 지역 주민의 여론 결집 등을 통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안에 경상남도는 민자사업 건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 터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창원시가
3월쯤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비음산 터널 건설에 대한 용역을 창원시정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창원시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사업 시행자 선정 관련 항소심에서 김해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이 오랜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스포츠 레저 시설 시행자와 사업 계획 취소가 잘못됐다며 주식회사 룩인이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해시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